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즈입니다. 오늘은요 크리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 윈드플라워스를 리뷰하겠습니다. 이 윈드플라워스는요 크리드에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들이고 연구하고 제작을 해서 출시한 신작인데요, 이 신제품에 대한 호평과 혹평이 은근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솔직하게 이 윈드플라워스를 리뷰해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향수를 좋아할지 혹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윈드플라워스는요 크리드의 밀레지움 임페리얼, 오리지널 베티버, 실버 마운틴 워터, 버진 아일랜드 워터 등의 히트작을 만든 마스터 퍼퓸머 올리비에 크리드가 조향한 향수고요. 올리비에 크리드가 무용수의 움직임과 강인함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 관련 영상이나 비주얼을 봐도 굉장히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무용수가 우아하게 춤추고 있는 모습, 이런 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바틀 자체도 아주 페미닌한 느낌이라서 맡아보기 전에는 아주 상콤달콤한 좀 공주스러운 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맡아보니까 생각보다 완전 공주풍의 향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향수 성별 구별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여자 향수로 분류되는 향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유튜버 클래시님이랑 같이 첫 시향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분과 저 둘 다 생각보다 완전 샤랄라한 향은 아니네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화사한 꽃향기가 나긴 하지만 샌달우드의 나무향도 꽤나 느껴지고 여기서의 과일향이 막 달달한 과즙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샤프하게 톡 쏘는 느낌이라서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숭진한 공주야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뿌린 직후부터 향이 없어질 때까지 자스민이나 튜베로즈, 오렌지 블라썸 이런 류의 화이트 플라워 향이 일관성 있게 쭉 이어지는 향수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그 누가 캔디 같은 향이 섞였어요. 그 대만에서 많이 먹는 하얀 색깔 누가 아시죠? 그 누가가 좀 엿같이 생겼어도 먹어보면 막 끈적이지 않고 되게 깔끔한 단맛이 있는 디저트잖아요. 근데 이 윈드플라워스에서도 그런 누가의 향이 나는데 그 누가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에 핑크빛 꽃잎 추출물을 섞어서 스무스하게 문지르는 듯한 모습이 연상되는 향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우디향과 톡 쏘는 느낌도 있어서요, 느끼하지 않아요. 보통 화이트 플라워에 디저트 같은 달콤함이 섞이면 되게 크리미하고 느끼하고 좀 약간 걸쭉한 구워망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장르는 아닙니다. 장르를 나누자면 프레쉬한 플로럴 계열이에요. 촉촉함이랑 보송함이 공존하고 있는 꽃향기고요. 학생들한테도 어울리고 중장년층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전 연령을 커버할 수 있는 향기입니다. 사람 이미지로 이 향수를 비유를 해보자면요, 평소에 단정하긴 하지만 약간의 포인트나 파스텔 톤의 색감을 즐기는 스타일을 자주 입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던한 여자 이런 느낌이 있고, 완전 인상이 세거나 개성이 되게 강한 사람은 아닌데 항상 자신감 있고 자기 표현이 좀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떠올라요. 그리고 향 자체가 크게 호불호가 갈릴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크리드 향수 입문용으로도 저는 이 윈드플라워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향수에 대한 좀 해외 리뷰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크리드 향수인데 샤넬이나 디올 향수가 떠오른다, 크리드 DNA가 부족한 향이다, 너무 대중적인 향이다, 이런 혹평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맡아보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크리드 향수들이 좀 전반적으로 성공하고 화려해서 하나도 친근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서 풍겨올 것 같은 약간의 스킨향과 물향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크리드 DNA는 그런 강인한 이미지의 스킨향과 물향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 윈드플라워스에는 그런 향이 없습니다. 크리드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이 크리드를 뿌렸을 때 살짝 그곳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포스,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짙은데 윈드플라워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요,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적이고 새로운 향조가 있다던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벤투스는 나폴레옹의 힘찬 기세와 달콤한 파인애플이라는 다소 생소한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극적인 성공의 향을 표현을 했고, 버진 아일랜드 워터는 맞자마자 되게 비싼 휴양지가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하죠. 밀레지움 임페리얼 같은 경우도 소금 짠내라는 그 확실한 포인트로 중동 왕실을 떠올리게 하고요. 근데 이 윈드플라워스에는 그러한 탁 튀는 향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풍경이나 상황이 바로 연상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한 약간의 좀 크리티컬한 감상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향수의 제작 의도와 결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이 향수는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특정 향수가 막 튀지 않고 비슷한 향조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도록 조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 구성을 살펴보시면은 탑, 미들, 베이스에 좀 비슷한 향조들이 겹치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에 자스민이 있는데 미들에도 자스민이 또 있고, 탑에 오렌지 블라썸이 있는데 또 베이스에 오렌지 블라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겹치는 향조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돌발적인 향조의 등장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으로 향이 쭉 진행되는 스타일로 구현이 됐고, 또 뭐 아랍 왕자라던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나폴레옹, 이런 강렬한 이미지가 비교적 약한 향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무조건 단점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과 비슷한 향이다 라는 평도 많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코코 마드모아젤과 윈드플러스 둘 다 잘 정제된 화이트 플라워 향에 부드럽고 포근한 달콤함, 그리고 분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은 샤넬 그 화장품 매장에 들어섰을 때 나는 특유의 백화점 냄새? 샤넬스러운 파우더리함이 확실하게 나는 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 윈드플라워즈에는 그런 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코 마드모아젤은 조금 더 고혹적인 느낌? 뭔가 음영 메이크업을 그윽하게 했을 것 같은 그런 좀 클래식한 이미지고요. 반면 윈드플라워즈는 조금 더 경쾌하고 밝은 향입니다.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코코 마드모아젤 좋아하셨다면 이 윈드플라워즈도 높은 확률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윈드플라워즈는요, 크리드 향수 특유의 뭔가 성구적이고 웅장한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되게 섬세하고 대중적이고 예쁘고 달콤한 프루티 플로럴 향이에요. 저는 이 향수가 좀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향이 전개가 되고, 여러 향조들이 막 이리저리 충돌하지 않고 유려하게 흘러간다는 점에서 딱 그 올리비에 크리드가 의도했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무용수의 움직임이라는 영감을 좀 후각적으로 잘 구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살짝 좀 힘을 뺀 크리드, 유행을 따르지 않는 스타일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고, 크리드의 그 스프링 플라워즈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러브 인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그런 스프링 플라워와 러브 인 화이트 중간 지점에 있는 향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력이랑 확산력도 좋고 사계절 내내 잘 어울리는 향이기도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시향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